자, 그 다음 35페이지 방금 전 시간 마무리 잠깐 해서 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죠. 자, 이제 그 중에 5가지 규모 중에 자, 동그라미 1번. 자, 1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라고 해서 1번에 세대수가 몇 세대? 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이 규모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300세대 이상이라는 건 여러분이 접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2번하고 3번을 잠깐 가보니까 2번에 자,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분류가 됩니까? 승강기 설치된 공동점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면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체럼 최소 세대수가 몇 세대만 되면 150세대 이상이면 이때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1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승강기란 이야기도 없네요. 또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란 이야기도 없네요. 또 여기는 그러면 뭐만 언급이 돼 있어요? 세대수만 몇 세대? 300세대. 그러면 여기서 300세대 이상이라는 건 이제 보신 대로 뭐가 없다는 겁니까? 승강기 설치됐다 안 됐다? 승강기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방도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 아니란 것은 난방은 무슨 난방일까요?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개별 난방 방식, 여기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난방이다? 개별 난방 방식이면서 자, 여러분이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되셨을 부분들인데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된 경우가 거의 승강기 설치 없던데 최소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되면 그 공동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승강기를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면 승강기가 6층 이상입니다. 6층 이상이면 승강기를 설치되게 되는데 승강기 설치가 그 설치 규정에 해당되는 단서가 없다는 것은 그 층수가 몇 층 미만이란 거죠? 6층 미만이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별 난방 방식이면서 뭐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저층의 공동주택으로서 단순히 무슨 요건만 충족이 되면 세대수 몇 세대 이상만 된다면 300세대 이상만 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법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말다 지문상에 등장해도 어디만 등장합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분류하겠다 해서 1번 하나 확인했고 이제 수문 뜻은 이와 같이 개별 난방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하나 확인하고요. 2번, 2, 3번은 방금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4번 자,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상복합 건축물 그러면 문항 4번 2번 정리하고 건너가서 문항 4번입니다. 자, 이제 이 주상복합 건축물 이 규모로 분류가 되려면 최소 이때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때 주거용의 세대 최소 몇 세대 이상은 되어줘야 돼요? 150세대 이상,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된 분류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면 의무관리된 공동주택 분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면 누구를 배치할 의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의 배치 규정은 빠지죠, 부분들이. 그래서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150세 이상이면서 해당이 되면 4번 정리하고 있고요. 5번. 자, 5번의 지문에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5번에 자, 1부터 4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 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문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태라고 그래서 자, 그럼 이때는 전체 입주당 등의 얼마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태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요거는 나눠서 한번 가볼까 부분들은 자, 그러면 하나 1부터 4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세대수가 예를 들어 130세대 세대수가 130세대이면서 뭐가 설치됐다? 자, 승강기가 설치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대수가 130세대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자,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태로 분류가 된다, 안 된다?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근데 해당되지 않은데 플러스 뭐라고 그래서 플러스 이 130세대 얼마가 손을 들어준다면 3분의 2상. 그러니까 이 130세대면 승강기에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죠. 아닌데 플러스 만약 이 130세대 중에서 얼마가 손을 들어주면 3분의 2 이상 130세대에 130세대 공동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 손을 들어준다. 어떻게 될 때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도 뭐하더라? 의무관리 대상으로 뭐더라?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4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용어는 뭘 보시면 이걸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 여기는 앞에 뭐가 들은 이 지문에 사이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의무관리 대상하고 공동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여기 전환. 쉽게 말하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 이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뭐더라? 이 공동태 뭐더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태로 전환이 되죠. 그럼 쉽게 말하면 전환되기 전이라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다 안 한다? 배치 규정에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전환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환이 되면 누구도 배치합니까? 관리사무소장도 배치해야 하고 자치의결기구인 입주대표 외에도 구성해야 되는 규모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규모는 지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에 해당하는 규모를 이걸 뭐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합니다라고 해서 2번에 관한 규모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3번은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고 한 장을 넘겨서 양가로 4번 혼합주택단지입니다. 혼합주택단지. 자, 혼합주택단지. 자,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입니다.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단지에 동의해서 1동부터 해서 8동까지 해서 총 해서 8개 동으로 된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동이 모두가 다 분양주택으로만 구성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8개 동이 다 무슨 주택으로만 임대주택으로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혼합주택단지라는 용어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지문에 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동부터 해서 3동 3개 동은 무슨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4동부터 해서 마지막 8동까지 무슨 주택 여기는 분양. 예를 들어서 3개 동은 임대주택이고 4동부터 8동까지는 무슨 주택이 여기 분양주택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공동주택 총 8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임대주택으로 4개 동은 무슨 주택? 분양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총 8개 동으로 구성이 된 주택에서 총 8개 동 이와 같이 분양과 임대가 혼재합니다. 이걸 무슨 주택? 혼합주택단지라 그래서 04번에 관한 혼합주택도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입주자, 사용자, 좀 전에 잠깐 확인했던 입주자는 그와 같은 자를, 사용자는 그와 같은 자를, 그리고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나와 있고요. 8번. 입주자 대표회의,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입주자 대표는 어느 기구를 말합니까? 그래서 자, 공동체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이걸 뭐래?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라 그래서 8번도 용어 하나 확인하시고요. 9번 관리 규약입니다. 관리 규약. 여러분이 관리 규약 자, 좀 전에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공간이 주택과 부대시설과 봉시설 들어가서 사업자 하나의 단지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관리규약은 뭡니까? 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신 대로 지문에 9번 자, 공동체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뭘 말합니까? 여기는 자치규약. 자치규약입니다. 자치규약. 그러면 자, 여기 A라는 공동주택에 A라는 공동택 하나 있고요. A라는 공동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에 B라는 공동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규약은 A라는 공동택의 관리규약하고 B라는 공동택 관리규약은 같다 틀리다. 관리규약은 같다 틀리다. 똑같진 않죠. 왜? 입주자 등이 정하는 뭐라고 했어요? 자치규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A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알아서 정합니까? 네. 자치규약이 맞는데 어떻게 돼요? 관리에 관한 법령은 동일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여러분들과 잠깐 확인했던 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입주자 대표는 그와 같은 자치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인데,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성원이 누구를 선출합니까? 누구를 선출해요? 예를 들어서 동별 대표자를 뭡니까? 선출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누구를 선출합니까? 누구를 선출해야 돼요? 동별 대표자를 선출을 하고 선출된 이 동별 뭘 구성합니까?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각각 A 또는 B 단지의 전유 부분에 누가 거주합니까? 입주자도 거주하고 누구도 거주할 수 있다. 사용자도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해당 A라는 공동택 관리규약에는 입주자와 사용자 중에 동별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자 사용자 중에 동별협 선출할 수 있다는 자치규약이 있고요. B라는 이 공동택의 자치규약이 누구?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된다니 그건 무슨 말이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B라는 이 공동택 자치규약에는 누구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도 동별협 선출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 결국 A 아파트는 입주자 사용자 중에 요건을 갖추면 선출될 수 있다. B 아파트는 사용자는 요건을 갖춰도 되지 않는다라고 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관련 법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한 이 관련 법령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관련 법령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 이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뭐더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 누구를 선출할 수 있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법에서는 분명히 입주자 사용자 이 둘 중에 요건을 갖추면 될 수 있다는 A 아파트 규약하고 사용자는 안 된다는 B 아파트 규약 중에 어디가 법령에 위배가 될 수 있을까요? A 아파트 위배가 되죠. 그러면 위배된 이 관리규약 중에서 관련법에 위배가 된 내용은 뭐예요? 그 부분에 한해서 모여가 되고 뭘 따라줘야 돼요?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따른다. 그래서 자치규약이라서 무조건 우리가 정했으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정하는 요건은 분명 그 요건을 따라가되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더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내용이란 거지. 무조건 다 우리 아파트니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령에 정한 내용 그 내용을 따라서 가되 법에 정하지 않은 또 그리고 관련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면 입주자 등이 스스로 정하다. 그래서 관리구역은 뭐예요?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려는 범위에서 규약이 정해진다는 것에서 의미 정도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10번 관리 주체. 자, 관리 주체는 누구를 말합니까? 공동택을 관리하는 자라 그래서 자, 그러면 이 A 또는 B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더라? 관리 주체입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자,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A 아파트를 잠깐 놓고 봤을 때 자, 관리 주체는 공동택을 관리하는 다음에 되다 그래서 1부터 5에 해당하는 자를 설명하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10번에 1부터 5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라고 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는 이 하나의 공동주택을 뭐 하더라? 관리입니다. 관리. 그러면 관리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라는 공동주택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면 무슨 부분 요걸 나눠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던가요? 함께 쓰는 부분을 이거를 무슨 부분이라 하더라? 공용 부분.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그러면 함께 쓰지 않고 특정 세대만 쓰는 그 부분을 여기를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자, 이제 그러면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럼 이때 관리는 공용 부분도 관리하고 전유 부분도 관리하는 여쭤봤을 때 두 개의 부분 모두를 관리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부분은 관리 범위에서 범주에서 빠져야 될까요? 이 중에 어디는 빠집니까? 공용 부분은 관리 주체의 관리 범위에 들어가지만 어느 부분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유 부분은 관리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유까지 관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세대 전유는 누가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공간이지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범주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부터 해당하는 자가 5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상 관련 법상에 관리 주체 범주로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11번 주택관리사는 보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그리고 12번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하고요. 주택관리사 등이란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을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주택관리사와 보의 규정은 이걸 어떻게 이걸 나눠볼까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자, A라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0세대입니다. 800세대. 800세대인 A라는 공동택이 있습니다. 800세대 공동택이 있고요. 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입니다. 소장을 배치하는데 관련법에서는 세대수를 몇 세대로 보냐면 세대수 기준에서 세대수를 500세대 기준에서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미만의 공동택을 나눠서 정리하는데 그러면 공동택 세대수가 그 공동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공동택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데 이때 자격자는 누구를 배치할까요?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공동택에 누구를 배치하냐 관련법에서는 누구를 배치하더라?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할 수도 있고 누구를 배치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중에 그러니까 이때는 세대수 500 미만이면 주택관리사 보도 가능하면 누구도 가능합니까? 주택관리사도 가능해요. 그러면 세대수가 몇 세대로 넘어가면 500세대 이상이면 이때는 누구를 배치하면 이때는 자격자 중에 누구만 주택관리사만 그러니까 사와 보의 어떤 구분점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배치되는 세대수를 기준해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이때는 누구만 배치 가능합니까? 주택관리사만. 그러나 세대수가 500 미만이면 누구도 가능하다. 사도 가능하면 누구도 가능하다.
보도 가능하죠. 부분. 만약 그럼 여기 설명드린 대로 이 800세대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는 누구를 배치하면 자격자 중에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1번, 12, 13번 하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4번 주택관리업입니다. 주택관리업 해서 주택관리업은 가보니까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뭐라 한다? 주택관리업입니다. 그러면 자, 규모가 좀 전에 말씀드렸네요. 좀 전에 규모가 최소 어느 규모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하나 800세대. 그럼 800세대면 규모가 무슨 규모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800세대면 이때는 무슨 관리 대상이다? 이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관련법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때 관리 방식은 무슨 관리를 선택할 수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위탁 관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소수라는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자치 관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위탁은 직접 한다 아니면 관리를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거면 이때 위탁 관리를 누구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밑에 나와 있는 양가로 15번에 주택관리업자 있죠. 주택관리업자는 누구를 말한가요?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등록한 자를. 그러니까 위탁관리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으로서 위탁관리한다면 최소 이때는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치관리라는 이야기는 무슨 관리? 자치관리라는 이야기 무슨 관리요? 위탁을 준다 안 준다? 위탁을 주지 않고 말고 스스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무슨 차이냐? 만약 위탁 관리를 선택을 했다 밑에는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고 그랬던가? 이때 위탁을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에 등록한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줍니다. 그럼 이때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어떻게 돼요? 위탁을 받은 공동택의 관리를 쉽게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택관리업자가 그 위탁받은 공동택인 800세대 공동택에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직원 등을 배치시켜서 공동택을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자치관리라는 것은 위탁을 줬다 안 줬다? 주지 않고 말 그대로 스스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관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위탁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택 관리사무소의 건물 누구를 직접 뽑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장하고 직원을 직접 뽑는 겁니다. 직접 뽑아서 스스로 관리합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위탁을 주지 않고 여기는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원들을 쉽게 말하면 직접 채용을 해서 공동택 위탁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하는 관리. 이게 무슨 관리? 자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둘 중에 그 관련 절차 등을 통해서 위탁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싫으면 대신 뭐 할 수 있다? 자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과 주택관리업자 하나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 16번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잠깐 가볼까요? 자, 공동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죠.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장기 수선 계획 그거 잠깐 보죠. 자, 800세대인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무슨 부분이라고 정리를 했었던가? 전유를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여기는 무슨 부분?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대상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유 부분은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죠?
장기 말 그대로 그 등에 따라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장기 계획은 공용법원을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공용법원 모두가 이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공용법원 중에 관련법에서 뭘 정해놨냐면 주요 시설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단에 창이 있죠. 계단을 달고 하다 보면 계단에 창이 있는데 그 계단에 설치된 창은 공용법원 중에 주요 시설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공용법원에 설치 유리창이 있죠. 유리창은 주요 시설의 범위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아니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낙뢰가 치면 낙뢰를 받아주는 무슨 설비가 있습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필요의 설비. 그럼 공동주택 옥상에 있는 이와 같이 낙뢰가 쳤을 때 공동주택 보죠, 여러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낙뢰를 찍으면 그 낙뢰를 받아주는 무슨 장치가 필요와 같이 필요의 설비가 설치가 되는데 필요의 설비는 공용법원 중에 주요 시설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만약 필요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지난 그러한 그 장마철에 많은 비와 그 낙뢰가 쳤을 때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랑 시설비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죠. 그러면 필요의 설비는 주요 시설에 포함이 된다는데 주요 시설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요 시설의 범위를 이 관련법에서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법원 모두가 아니라 그 공용법원 중에 법에 따른 이 주요 시설 범위를 따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놓은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이걸 무슨 계획을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 장기 수선 계획은 공용법원 모두가 아니라 공용법원 중에 법에 따라 규정하고 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무슨 계획을 장기 수선 계획을 한다라고 그래서 용어만 하나 일단 해서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문항 16번 하나 정리했고요. 17, 18, 19번 여기는 그냥 쭉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 자 3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긴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상의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하나 볼까요? 부분들은 자 여기 다시 이걸 한번 보죠. 설명 잠깐 드렸고 자, 800세대인 A아파트 여기가 무슨 주택이다? 이 주택이 800세대 전부가 무슨 주택?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분양주택이고요. 만약 이 800세대 전부가 무슨 주택?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800세대인 하나의 A라는 주택단지 전 세대가 분양주택인 경우하고 그러면 분양주택이 밑에 관리에 관해서 무슨 법령 규정에 따라 만약 이 800세대 A아파트가 분양주택으로 꾸려져 있다고 했을 때 이때 관리에 관한 것은 무슨 법에 따라 관리가 될까요? 이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방금 정리했던 무슨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바꿔서 800세대 A아파트 전 800세대가 무슨 주택이다? 임대주택이 밑에는 무슨 법에 따라 관리가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3번에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뭐예요?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A라는 공동주택단지가 주택의 성격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지는데 그중에 만약 임대주택이 묻을 때는 이 법이 아니라 무슨 법에 따라 관리가 되는 원칙을 하는 거죠.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 관리가 된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관련법에 따라 용어 몇 가지만 좀 잠깐 확인하시게 부분들은 해서 영어로 이제 가보니까 3번에 양갈 1번에 민간 임대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말하냐고 그래서 자 양가로 1번에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토지
양가를 열고 닫고 토지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무슨 뭐뭐로 구분한다고 그래서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1번에서 민간 임대에 관한 용어는 용어정 양가로 하고 밑에 1, 2에 따른 건 여기는 지금은 넘어갈까 간단한 기본 과정에서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이란 해서 임대 목적의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뭐뭐로 구분한다? 건설과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는 것까지만 지금은 보시게 부분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용어 하나 확인했고 한 장을 넘겨서 자 2번하고 3번 하나 봐주시고 4번 자 이제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 양가로 4번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하고 양가로 5번에 나와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그래서 4번, 5번에 따른 질문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단 그러면 그 중에 보신 대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계 임대 기간만 일단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임대 기간입니다. 임대 기간을 가보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최대 몇 년의 임대 목적인가요? 두 번째 최소 몇 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목적입니다. 그리고 5번에 내려가서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도 최대 몇 년의 임대 목적의 취득입니까? 두 가지 모두가 다 봤더니 4, 5번 임대 목적의 기간은 두 가지 주택 모두가 다 임대 최대 몇 년을 최대 취득의 몇 년을 10년 이상의 임대 취득의 목적이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4, 5번에 따른 규모 봐주시고 그러면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나와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하고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주택은 임대 기간은 모두가 다 연수가 몇 년이에요? 10년 이상 임대 목적 취득인데 자 문항 4번입니다. 4번에 세 번째 줄에 가보니까 양가로 4번에 10년 이상 임대 목적 취득하여 임대주택한 특별법에 따른 뭐의 제한을 받습니까?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합니다. 그런데 자 문항 5번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무슨 제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까?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규정은 따로 정한 게 있다 없다? 요건 따로 규정 없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와 같은 규정은 이거는 동일합니다. 등에 따른 제한 규정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규정은 무슨 주택은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규정을 받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공공지원 민간주택은 자격 제한을 받지만 무슨 주택은 장기 일반은 이거는 자격 제한 규정을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규정 두 개 정도 나누어서 임대 취득의 기간 하나 잠깐 확인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에 관한 규정 유무 정도 구분해 있어서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4번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장기 일반은 그와 같은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 정도에서 4번, 5번 정도 하나 확인을 해 놓습니다. 자, 6번 용어 하나 6번 정도 정리하셔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용어는 지금 세 가지입니다.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용어 총 세 가지 관련법에 따라 용어 쭉 정리했었고요. 이제 관련해 주택에 관한 지문 정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 부분들은 우측의 주택의 분류 자, 단독주택이란 그와 같은 경우는 분류는 총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 1, 2, 3에 따라 세 가지를 단독주택의 범위로 정리하고 있고요. 2번. 자, 공동주택은 아까 용어 잠깐 확인했었어요. 공동주택 크게 무슨 부분 나눠볼 수 있다.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관련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종류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정리하는 부분들이고요. 준주택. 준주택의 종류 정도는 보시면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기숙사부터 해서 4번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까지 총 몇 가지? 4가지 주택을 정리합니다라고 해서 용어에 관한 정의하고 분류 정도 좀 정리 간단히 하나 봐주시고요. 4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지문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볼까요? 4번 확인하죠. 자, 세대 구분형 공동 용어상에 한번 정의서 한번 잠깐 다뤘던 부분들인데, 자, 지금 자 보시면 용어는 지금 양가로 4번에 그와 같은 정의에 따라 설치된 저가반 주택을 말한다고 그래서 일단 양가로 4번 나와있죠. 일단 여기는 전유 이 세대구분 공동주택 좀 전에 봤네. 이와 같이 하나의 전유 부분 이거를 법에다 요건을 가지고 이거를 세대를 구분했다고 그랬죠. 그 구분된 세대마다 각각 뭐가 가능하다.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 이걸 뭐라 이거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럼 여기는 보니까 용어상의 정의 지금 양가로 4번 지금 그대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4번에 나와 있고요. 1번하고 2번으로 나눠져 있네 가보니까 1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법 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경우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따른 지문이 하나 나와 있고요. 한 장을 잠깐 넘겨서 동그라미 2번 자, 공동주택관리법 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경우에서 지금 세대 공동주택 유형은 가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유형은 동그라미 1번에 주택법에 따라 적용에 따라 뭐더라 건설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따라 가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뭐더라 설치가 되는 해서 건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설치가 되는 경우에서 그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그러면 지금 교재 문항본은 그대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의 유형은 뭘 말합니까?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에 따른 애초에 건물을 건물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 사업주체가 건물을 신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번의 건설이라는 건 여기는 애초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어떤 유형의 이와 같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치가 되는 유형이 하나 있다는 게 동그라미 1번을 설명하는 거고요. 2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신축할 때는 세대구분 공동주택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근데 이러고 이 세대구분 공동주택 아니었던 신축 당시는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하고 나서 입주 후에 생활을 하다가 세대구분 공동주택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 일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와 같이 설치가 되는 유형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부분들인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경우 유형의 두 번째 유형이 그래서 그러면 각각 건설이 되거나 설치되는 경우에 법에 따른 요건들은 각각의 지금 양가로 동그라미 1번에 39페이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경우 다음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라고 그래서 1번에 기억해 보면 세대별로 뭐뭐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세대별로 독립주거는 뭐뭐 들어가야 돼요. 욕실, 부엌, 현관을 각각 이 구분된 개소마다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욕실, 부엌, 현관을 니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가 연결 못하는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뭐예요? 세대를 통합.
그럼 경우에 따라 뭘 할 수 있다? 세대를 구분해. 이거 세대를 통합해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세대를 통합해 쓰는데 만약 이 세대를 구분한 이 대상 시설이 설치는 가능하지만 철거가 안 되면 통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냐면 세대간 연결문. 여러분이 연결문은 뭘 생각하시면 되죠? 식당 가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자리가 보자면 어떻게 해요? 연결문 10명 공간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세대가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뭐라고 됐냐면 경량구조의 경계벽. 여러분이 경량구조 경계벽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석고보드 있죠. 석고보드는 구획은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조그만 충격이 쉽게 깨질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연결문은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자, 그러면 해당 공동 전체 세대의 수를 전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할 때 이와 같은 이 규모의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전체 세대 수의 얼마까지만 이런 형태의 건설이 가능하다? 3분의 1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디귿 그리고 리을 넘겼을 때, 자 여기 마찬가지 주거 전용 면적도 각각 전체 주거 면적 얼마를 넘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세대 수나 전체적 면적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1을 넘지 않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건설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는 지금 기본 설명을 잠깐 드렸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 여기도 마찬가지 기역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각각의 지금 보신 대로 건설이 되는 경우도 지금 나와 네 가지 요건을, 그리고 설치가 되는 경우도 몇 가지 요건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서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 2번의 디귿 정도만 잠깐 볼. 2번의 디귿. 자, 전체 세대수 얼마? 10분의 1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를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치 관한 규정 중에 동그라미 3번에 전체와 동해 세대수 규정을 넘지 않는 규정을 이와 같이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지문에 가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서에 따르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서를 가보니까 관련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대시설의 규모 등이 해당 주택단지 여건을 고려하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세대 기준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때 전체 얼마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 해당 동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단서 요건에 따르면 세대수 기준을 전체와 동별의 기준수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 구분해서 하나 확인을 해 놓습니다. 3번은 그냥 지금은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형, 일단 여기는 먼저 용어에 관한 정의하고 유형은 크게 건설과 설치가 되는 두 가지 경우 설명을 잠깐 확인했고요. 그 중에 특히 설치되는 경우에 동그라미 디귿에 디귿이네요. 디귿의 단서에 해당하면 그때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것 정도에서 2번의 디귿 정리하시고 해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정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5번의 도시형 생활주택 좀 정리하시겠습니다. 쉬었다가 5번부터 확인할게요.